예, 국제무역론 2강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역론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무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나라는 그런 이제 정의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실무적인 것을 굉장히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면 이게 수출이 되는 건가? 이게 수입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그 문외한인 경우가, 그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 참 좀 아이러니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뭐 조금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그 일이 이게 그 일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이 일을 수출의 업무로 처리하는 것인가, 하지 못한 것인가,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은 없고, 이거 수출이니까 그냥 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고, 이거 수입이니까 수입 절차를 진행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그죠? 본인이 판단해서 정말 무역에 대한 전문가라면, 그죠? 무역에 대한 일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이 국제무역이라는 이 과목 자체는 사실은 실무적인 과목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물론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앞서서 이 국제무역을 배우는 대부분의 어떤 수강생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 갖고 실무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이제 그 과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in practice 해야 되는 거죠. in practice.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자기가 하는 일은 이것이 수출인지 수입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은 이거는 정말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입 업무를 취급하는 관세사가 고객에게 대래 묻는 거죠. 이거 수출 업무 맞습니까? 이거 수입 업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물론 이제 관세사들은 그러지는 않겠죠. 그분들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어느 정도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어떤 이런 자격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알죠. 그렇지만 또 정형적인 업무만을 계속 이렇게 딜링하다 보면은 취급하다 보면은 이게 수출인지 수입인지를 모르고 진행을 할 때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이 수출인지 수입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definition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무역 전문가의 하나의 그 어떤 베이스먼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이게 수출인지 수입인지도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고 이것도 사실은 아주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수출이고 어떤 것이 수입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정의되느냐? 우리가 대외무역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대외무역법. 이 대외무역법에 보면 보통 무역에 관해서 이 regulation들, 무역에 관련된 법제들, 물론 개개의 어떤 행정법들에도 많은 부분들의 그 무역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무역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이런 레귤레이션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대외무역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란 이 세 개의 법률이 실질적으로 무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 외에도 한 55개 정도의 개별 행정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한 곳들에서 이제 그 상품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뭐 농업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이제 상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개별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것은 이 세 가지 주된 법률들,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이 세 개에서 주로 이제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외무역법상 이제 수출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매매, 그죠? 그다음에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그죠? 사용대차는 이제 물건을 빌리는 걸 사용대차죠. 그다음 정여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뭐 가족이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그러고요.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대가 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뭐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꼭 가족이 아니라도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법인에게 이렇게 재산을 주는 것을 우리가 정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정여 등 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일단 국내에서 외국입니다. 근데 꼭 국내에서 외국으로 아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뒤에 가게 되는데요.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요 부분부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그죠? 이거로서 일단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물품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그죠?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국내 선박은 국적이 결국 국적에 따르거든요. 국내 선박은 영토 연장으로 봅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그 다음에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선박을 이용해서 그걸 갖다 줬다면 이것도 수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자, 아시겠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그죠? 이동하는 것이다. 어떤 원인으로 서로 팔고 샀거나 아니면 이제 교환했거나 임대차했거나, 그죠? 임대차했거나 또는 이제 사용대차했거나 그 다음에 정여, 그죠? 정여 등의 원인으로, 그죠? 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관세법 아까 얘기했죠. 주된 법이 이제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그 다음에 여기 이야기하는 대외무역법. 이게 주된 무역과 관련된 주된 세 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관세법 96조에 따른 보세 판매장, 그죠? 우리 보세 판매장 알죠? 공항이나 이런 데 있는, 항구에 있는 보세 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 그죠? 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제조되거나 가공, 조립, 수리, 그죠? 재생 또는 개조.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가공, 또 가공도 이게 또 나중에 뒤에 가면 좀 디테일,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공의 어떤, 그죠? 가공, 그 다음에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 개조는 이제 recreation이라 합니다. 그죠? 개조하고 재생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뭐
뭐 재생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다 합시다. 그럼 자동차가 못 쓰는 자동차를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갈 수 있게 수리해 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재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안에 있는 거를 고치고 뭐 새로 넣고 또 이렇게 좀 형태를 변경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recreation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 관세법에서요. 보세 판매장에서 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 판매장에서 팔리는 것은 관세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유상으로라는 것은 돈을 받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한다. 자, 보세요. 꼭 국내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도 인도하는 것도 수출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 그죠?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중개무역, 그죠? 중개무역에 의한, 중개무역은 우리가 소위 하는 intermediate라는 것은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 그죠? 외국 인도 수출이다.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음은 똑같습니다. 중개무역이라는 게 있고 또 중개무역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틀리죠. 지금 이야기하는 중개무역은 안에 개자입니다. 안에 개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할 때는 바깥에 개자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걸 딱 생각해 보세요. 요건 안에 개자입니다. 근데 요건 영어로는 intermediate.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할 때 그 중개무역은 merchandising입니다. 그래서 intermediate하고 merchandising하고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자기 소유로 해서 그거를 되팔진 않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공인중개사로서의 롤은 아닙니다. 역할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피를 받는 그러한 서비스업이죠. 피를 받는다. 그러니까 쌍방의 어떤 거래를 알선하고 쌍방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 그죠? 수수료를 갖다가 취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중개무역인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걸작 바깥에를 쓰는 그 중개무역은 우리가 그것을 merchandising이랍니다. merchandising trade.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것은 무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그것은 우리가 무역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무역으로 인정한 것은 뭘 하냐면은 말 그대로 요렇게 바깥에 안에 개자 요렇게 쓰는 거. 요거는 무역으로 인정되고 중개할 때 요렇게 쓰는 거는 무역으로 요거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바깥에서는 어떤 공인중개사 할 때 merchandising trading은 본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외국에 그 물건이 있을 때 단지 그 물건을 팔 사람하고 살 사람하고 연결시키는 역할만 하고 그 물건의 소유자는 외국인인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그죠? 물론 그 물건의 소유자가 한국인이면 또 이야기가 틀려집니다만은,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이 이제 소유를 하고, 중개만 알선하고, 본인이 피만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개, 즉, 그죠? 이 애는, intermediate, 말 그대로, 이것은 또 비슷한 방법입니다만은, 본인이 일단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 물건을 사서 제3자에게 되파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결국 누굽니까? 소유가 결국 본인이란 거죠. 본인이 소유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인이면 당연히 한국인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물건이 외국에 있더라도 그것을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으로 판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는 수출에 해당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내에 있는 물건을 외국으로 파는 것도 가장 정형적인 수출이지만, 자, 그런데 결국 어떤 거? 외국에 있는 물건을 외국으로 팔아도 그것이 준계무역, 안계자,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intermediate. 결국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의 물건을 사서 자기 소유를 만들어 놓고 그 A라는 물건을 다시 외국에 대파는 것. 이럴 경우에는 이 A라는 물건이 결국은 외국에 있더라도 그것은 수출에 해당된다. 그죠? 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뒤에 가면 이제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이것이 수출이 될 수 있고 또는 수출이 안 될 수 있고 또는 수입이 될 수 있고 또는 수입이 안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소유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출이 되고 수입이 되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건의 소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유상으로, 그죠? 요거는 이제 첫 번째 경우로 하고, 두 번째 경우로 하고, 세 번째 경우를 볼까요? 세 번째 경우는, 유상은 돈을 받는 겁니다.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방금 했네요. 그죠? 요건 방금 했고, 이제, 요 세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 여기 있습니다. 그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겠죠. 그죠? 따라서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용역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지컬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제공하는 거고, 용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기술을 갖다가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일단 이러한 이제 직접적인 어떤 제품이 아닌, 그죠? 직접적인 제품이 아닌,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에서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규정이 있습니다. 뭐 6개월 이내에 뭐 어떻게 거주하고, 그것은 국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적하고 관계없고, 국적인이더라도, 즉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외국에 얼마 이상을, 일정한 기간 이상을 바깥에서 거주하면은 이 사람은 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역에서 수출에서는 외국환관리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물론 한국인이지만 일단은 일정 기간 외국에 오래 거주하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돼서 이 사람이 거래하는 것은 수출이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판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내국인이 파는 것과 똑같아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인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합시다. 아니면 서비스를 했다고 합시다. 어떤 외국인은, A라는 외국인은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막 들어온 B라는 외국인을 위해서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을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수출이 되는 거죠. 그죠?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 얼마만큼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처음에 모두에 얘기를 했죠. 우리 무역에 관련된 regulation을 정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다. 그죠? 그 규정들은 대무역법,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외국환관리법, 그 다음에 관세법, 이러한 법들에서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에서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 거주자란 것은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거주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중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거주자가, 그죠? 비거주자, 그죠? 뭐 예를 든다면 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연속적으로 거주한 사람을 거주자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하를 거주한 사람을 우리가 비거주자로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이하를 했을 때 이러한 용역들이죠. 그래서 서비스 국경간 공급, 그죠?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그죠? 요렇게. 자, 근데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경을 넘어서, 그죠?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그죠? 국경을 넘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가서 서비스를 해준 경우가 있죠. 뭐, 가서 치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가서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도 그럴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비스 국경 간 공급이라 이렇게 하고요. 또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이 국내에 와서 컨설팅을 받거나 시술을 받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의료 관광도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수출이 되는 거죠. 수출이, 그죠? 의료 관광도 수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이제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소비에 의한 제공, 그죠? 비거주자가 결국은 그건 어떤 겁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관광하면서 서비스 받은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서비스 해외 소비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서 뭐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 다음 외국 사람이 우리 와서 의료 서비스 받는다. 이거 다 뭡니까? 수입 수출에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주자가 상업적 해외 주재에 의한 제공,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해외 주재 해가지고, 그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이제 거주자가 뭐 미국이나 일본에 가가지고 병원을 차려가지고, 그죠? 거기서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서 커머스를 하게, 그러니까 뭐 매장을 차려놓고 한다면은, 그건 결국 뭡니까?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팔면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상업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상업적으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업적 주제를 한 거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회사를 차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계 그 펌들, 또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회사를 차려갖고 해서 벌어들이는 것들. 그게 다 뭡니까? 수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거주자, 그죠? 그 다음에 거주자의 외국으로 이동에 의한 제용. 그죠? 그러니까 자연인이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가 크게, 이게 이제 아까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상업적 주제란 것은, 결국은 법인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주체, 즉, 법인격의 주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이죠. 자연인은, 사람을 통해서 탄생한 개체를 이야기하죠. 전형적인 우리 사람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만들어준 법인격체를 갖다가, 우리가 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가가지고, 그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이 경우는 우리가, 자연인의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벌어오는 것도 결국, 뭐가 되죠? 그것도 수출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 경우를,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우를, 내가 요 밑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렸네요. 요 경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자, 요 밑에 끝까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수출의 정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definition 할 수 있다. 그죠? 수출의 정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자가, 이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밑으로 조금 내려야지 좀 더 자세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타이틀이 조금 그거 하더라도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그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그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의 이제 어떤 그런 거죠. 그러면 뭐 CD라든지 USB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러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보통 이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란 것은 CD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그냥 보이지 않게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뭡니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이죠. 결국 뭡니까?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 윈도우즈도 되고, 그죠? 뭐 포샵을 하는 또 우리 포토샵도 되고, 그죠? 뭐 많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럼 오토캐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전부 다 뭡니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로 제공이 되는 것이다, 그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것,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 뭐라는 이야기죠? 이런 건 역시 모두 수출에 해당된다. 그죠?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된 형태로 반출해서 인도하는 것. 조금 전에 얘기한 뭐 CD라든지 USB라든지 뭐 이러한 형태로, 그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의 수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무선으로 트랜스퍼 하는 것도 되지만 무선으로 트랜스퍼 하는 것도 되지만 이것을 이제 전자적 형태로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 역시 또한 이것도 같아, 그죠? 같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수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